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의 시간입니다. 박정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얼마 전 6일 지방선거가 끝났는데요. 이제 9대 포항시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 초점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 첫 임시회인 295회 임시회가 다음 달 4일부터 4일간 개회가 되는데요. 예. 첫날인 4일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선거와는 달리 타 후보들을 압도하는 이렇다 할 후보가 없어서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에도 여지없이 의장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몫이 되겠죠? 네, 9대 포항시 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구 29석, 비례 4석 해서 모두 33석입니다. 예. 8대보다 한 석이 늘어나서 구성이 됐고요. 이 중에 국민의힘이 22명, 더불어민주당이 7명, 무소속이 4명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서 차기 의장도 국민의힘 몫이 될 전망입니다. 예. 의장 선거에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군이 6명이나 된다고요? 네, 현재까지 보면은 김일만, 방진길, 백강훈, 백인규, 안병국, 이재진 당선인 등 6명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이 중에 김일만, 백강훈, 백인규, 안병국 의원은 3선이고요. 나머지 방진길, 이재진 의원은 4선 의원입니다. 예. 그럼 우선 삼선 의원부터 살펴보죠. 네, 삼선의 백인규 당선인의 경우는 양학동을 기반으로 해서 7대와 8대 연속으로 당선이 됐었고요. 예. 이후에 9대에는 비례로 입성을 했습니다. 지난 8대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지냈었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9대 전반기 의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예. 그리고 백강훈 당선인의 경우는 흥해읍에서 내리 3선에 성공을 했고요. 음. 지진 피해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안병국 당선인은 중앙동에서 7대를 통해 첫 당선된 이후 8대에서는 아쉽게 낙선을 했고요. 재보선을 통해서 2년간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9대에서 포항 지역 최다 득표율로 당선이 되면서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용흥동을 기반으로 지난 6대, 7대 내리 당선된 뒤에 8대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을 한 김일만 당선인의 경우도 예. 4년 만에 복귀에 성공하면서 이번에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예. 4선 의원들의 경륜도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아무리 사선이기 때문에 이게 무게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사선의 방진길 당선인은 연이럽 기반으로 해서 6대, 7대 그리고 8대, 9대 연속으로 당선에 음. 성공을 한 저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진 당선인은 효곡동에서 5대, 6대, 7대 연속 당선된 이후에 8대에서는 아쉽게 낙선을 했고요. 4년간의 공백을 지낸 뒤에 이번에 9대에 복귀하면서 사선 의원이 됐습니다. 예. 이처럼 그 몇몇 후보는 의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일부 후보들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 정확한 후보군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남구와 북구 경쟁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보면은 지난 7대에서는 후반기에 문명호 의장 그리고 8대 전반에는 서재원 의장 그리고 후반에는 또 정혜종 의장까지 이 모두 세 차례 연속 그 남구에서 의장이 배출이 됐습니다. 예. 때문에 이번에 북구가 지역구인 후보들의 경우에는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는 북구 출신에서 이게 의장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현재 후보군 중에는 방진길 의원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지역구가 북구입니다. 예. 집안 싸움에 또 다시 그 남구에서 오히려 의장이 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런 조심스러운 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미 눈치 싸움이 전개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음. 않지만 이미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재 이제 뚜렷한 강자가 없어서 이게 정확한 이게 후보군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음. 6명 중에 분명 지금 물밑에서 작업하는 후보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후보 간에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물밑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음. 보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할 의원들도 포항시 의회 향후 2년간을 이끌어갈 의장단을 뽑는 그런 자리인 만큼 어느 음. 후보가 적합할지 그 다양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부의장 출마자는 이 의장 후보군이 분류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예. 의회는 이제 독립기관인데요. 의장단 선출은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고요. 이 시행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집행부와 분리된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예. 시의회가. 그 이후로 첫 출범하는 그 구대이기 때문에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 인사와 다양한 그 정책 지원관 이 선발 같은 경우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틀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도 그 선출 방법이 교황 선출식으로 의장을 뽑기 때문에 그 전체 의석의 3분의 1인 민주당과 무소속의 의원들이 배제된 음. 그런 반쪽짜리 선거가 될 우려도 있다라는 이러한 꼬리표는 여전히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화물연대 파업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이 이제 파업 사흘째인데 파업 참여 인원이 늘었다고요? 네, 소폭 늘었습니다. 오늘이 4일째인데요. 대구 경북 파업 참가 인원이 첫날에는 3,700여 명에서 지금 현재 1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좀 더 세지는 모습이고요. 네. 대구 경북 그 화물연대 본부에 따르면은 현재 그 화물 운송 외에 식품과 유제품 등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들은 그 현재 조합원들이 운송 중이라고 예. 밝히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현재 전국적으로 화물연대 그 조합원이 31명이 연행이 됐습니다. 음.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요. 예. 그런데 아직 현재 지역에서는 연행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 산업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지역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하고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가장 큰데요. 예. 이틀 어제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포항제철소는 하루 육상으로 이동하는 물동량의 40%, 예. 2만 톤 가량이 출하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이 물량들은 현재 그 제철소 내 창고에 공간에서 적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파업 이후 6천 톤에서 9천 톤 가량 출하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건설 자동차 업계도 그 파업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아직 정부와 화물연대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구미 지역 같은 경우는 섬유하고 전자부품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 화물연대 파업 전에 원재료를 확보해둔 상황이라 현재까지 생산 라인 가동에는 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원재료 수급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향후 우려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파업이 길어질수록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언제쯤 그럼 이 합의점을 찾게 될까요? 현재 비조합원들도 그 안전 운임제 이후에 수입이 늘고 그리고 과적도 음. 줄었다라고 그 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비조합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수 그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입장은 어떠냐면은 일단 노조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라는 것을 법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 차원이 아닌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르겠고요. 예. 또 바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가 없어서 당분간 파업이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소식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이데이 박정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